자, 이제 간지론입니다. 제2장 간지론. 여기 보시면 이제 청간론 나오죠. 청간론에서 이제 간목, 을목 쭉 설명해 놨습니다. 요거는 이제 열심히 이제 읽어 보시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시고, 오늘은 이제 지지론으로 갈게요. 페이지 95페이지입니다. 95페이지 보시면 이제 지지론에 이제 음양 나오죠. 한번 읽어볼게요. 양지는 동적이고 강하여 기륭이 빠르게 나타나나 음지는 정적이고 작용이 더디어서 기륭이 한 해를 지나봐야 알 수가 있다. 유백원 선생은 자, 인, 진, 오신술은 양으로 그 성정은 동적이고 그 기세가 강함으로 기륭이 신속하게 나타난다. 축, 묘, 사, 미, 유, 해는 음으로 그 성질은 고요하고 그 기가 단순하여 작용이 빠르지 못해 운우 좋고 나쁨은 한 해를 지나야 나타난다. 자, 이제 임철조 선생은 지지중 자축, 인묘, 진사를 양으로 하고 오미, 신유, 술해를 음으로 하는 것은 동지에서 양이 생하고 하지에서 음이 생한다는 이론에서 분류하는 것이고, 임묘진, 사오미를 양으로 하고 신술자, 해자축을 음으로 하는 것은 목화가 양이고 금수가 음이기 때문이다. 명리에서는 자인진, 오신술을 양이라 하고 축묘사, 미유해를 음이라고 하는데 자수는 계수를 따르고 오하는 정화를 따르는 것을 체가 양이고 양은 음이기 때문이며 사화가 병화를 따르고 해수가 임수를 따르는 것은 체가 음이고 용은 양이기 때문이니 이를 잘 분별해서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지지의 음과 양을 지금 분별해서 설명해 놨습니다. 임철조 선생님이. 자, 근데 이제 맹파에서는 이 음양을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목화는 이게 양이고 금수는 음이고 이렇게 이제 분리를 하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자, 이제 이렇게 음량을 이제 지지해서 구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술토는 음으로 안 보고 이걸 이제 양으로 많이 보죠. 양으로 많이 보고 지지해서 이 글자들을 전부 양으로 보고 이제 신유, 해자축은 음으로 본다. 이게 이제 맹파에서 그 보는 음량을 이렇게 봅니다. 뭐 이제 청가는 이제 여기는 가불병정만 들어가면 되죠. 가불병정. 여기는 신유술에 아니 경신임계죠. 요건 이제 청간이고 여기는 이제 지지죠. 근데 여기서 빠진 게 이제 무토, 기토가 빠졌는데 이제 무토는 양으로 보죠. 기토는 이 가운데로 봅니다. 양도 되고 음도 되고 이렇게 된다. 술토는 양이 아니고 음이 아니고 양으로 본다. 이게
요런 거, 요 음양에 대한 거, 요거를 이제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사주팔자 행위를 잡을 때 가장 많이 보는 게 이제 일주의 어떤 그런 특징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세력을 볼 때 음양을 갖고 많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양이 많은가, 음이 많은가에 따라서 양이 음을 제압하는 쪽으로 가는지, 음이 양을 제압하러 가는 쪽인지 이런 거를 분별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뭐 많이 배우셨겠지만 이런 건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6페이지 나 생왕묘 볼게요. 생지인 인신사에는 충하여 동하는 것이 두렵고, 고지인 진술충미는 충으로 열어야 마땅하고, 폐지인 좌오묘에는 충은 자세히 살펴야 된다. 유백원 선생은 인신사에는 생방으로 충동을 기피한다. 진술충미는 사고지로 마땅히 충으로 열어야 한다. 좌오묘유는 사폐지이다. 합을 만나면 충을 반기는 것과 생지를 충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다르다. 충을 만나면 합을 반긴다는 것과 고지는 반드시 열어주어야 한다는 것도 다르므로 모름지기 잘 살펴야 된다. 자, 임철주 선생은 예로부터 금수는 능히 목화를 충할 수 있으나 목화는 금수를 충할 수 없다고 여겼으나, 이 생각은 천간의 경우는 타당해도 지지를 논할 때는 옳지가 않다. 대체로 지지는 천간과 달리 여러 개의 길을 가지고 있으므로 목화가 자신을 도와주는 길을 얻는다면 어찌 목화라고 금수를 제할 수가 없겠는가. 생방이 충을 두려워하는 것은 서로 상방이 충을 하면 양쪽 모두가 상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인신충을 하면 신중의 경금이 인중 간목을 극하고, 인중 병화가 경금을 극하고, 신중 임수가 병화를 극하고, 인중 무토가 신중 임수를 극해 싸움이 그치질 않으니 조용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고는 마땅히 열어야 한다는 것은 마땅한 경우도 있고 마땅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잡기 재관에서 다루기로 한다. 폐지 즉 왕지가 충을 만나면 자세히 살피라고 한 것은, 좌오묘유 왕지는 기가 하나로 몰려 있으니 금수를 용할 시에는 별 문제가 안 되나, 목화를 용할 시에는 금수에 충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실제 사주를 적용할 때는 융통성 있게 잘 살피고 한 가지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자, 예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갑인 임신 계사 계해, 그렇죠. 자,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수가 신월에 태어나 가을 물이 근원에 통하여 수가 왕한 사주인데, 목은 절지를 만나고 인신충으로 그까지 당하고 있으니 용신으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화는 비록 휴수가 되기는 했지만 일지에 바짝 붙어 있고, 또 신월은 초가을이라 화의 여기가 남았으니 용신은 반드시 화에 있다고 보겠는데, 사회충으로 인해서 군급쟁제 형상을 하고 있으니 철을 셋이나 극하고 자식도 없었다. 겸해서 우는 또 북방 수운으로 달리니 이로 인해서 고생이 극심했는데, 무인과 기묘대운이 되어 운이 동방으로 바뀌면서 희용신이 도움을 받으니 등 따숩고 배부름을 얻게 되었다. 그러다가 경신운에는 각경충으로 간목 상간이 금을 당하고 급제를 생조하며, 또 세운에서 유금을 만나게 되니 희용신이 모두 상해서 죽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는 지금 설명이 이 사화를 용신으로 삼는다는 거죠.
이 갑이는 인신충으로 이게 이제 깨졌기 때문에 이 사화를 용신으로 삼았는데 이제 재를 용신으로 삼았죠. 이제 사해충이 있고 사신합이 있어갖고 이 사화가 온전치 못하니까 결혼을 3번을 했는데 처가 3명이 다 죽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자식도 이제 그렇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 사화가 살아나는 인묘 모분에는 괜찮았지만 이제 다른 대운에는 굉장히 힘들었고 경진대운에 이 사람은 죽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견급제가 왕성한데 이 재를 용신으로 삼아야 되니까 이 팔자는 좋은 사주가 아니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식으로 이제 풀어볼게요. 여기서는 이제 봐야 될 게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거는 연체가 되죠. 나의 최고. 자, 그 다음에 임신도 급제긴 하지만 같은 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금수를 이제 써야 되죠. 금수를 써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신충하고 이제 사신합하는 뭐 사해충하는 이런 게 이제 이 팔자에서 행위 구조다. 이 팔자가 이제 작동되는 원리는 이제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재와 상관이죠. 재와 상관을 인성과 비견급제와 이 인성으로 상관과 재를 잡는 구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좋지 않은 건 뭐냐면 이 급제잖아요. 이게 임신이 이 급제를 써야 된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안 좋은 거죠. 이 여기가 이제 처의 자리잖아요. 처의 성이고 처의 궁인데 이제 계사 일주의 특징은 이 여기가 보호가 잘 돼야 됩니다. 지금 이사주처럼 사신합하고 사해충을 해서 여기가 완전히 깨지면 이 사람은 거의 혼인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죠. 정궁 정성은 손상을 당하면 안 되는데 완전 손상이 당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결혼을 3번을 해도 처들이 다 죽었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식도 마찬가지죠. 자식은 이제 이 중에 들어있는 무토죠. 사중에 무토 이게 이제 자식성이 되는데 자식성이 깨졌고, 그 다음에 또 신의 천이 있죠. 이거는 뭐예요? 체가 체를 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식 궁도 깨져 있고, 그 다음에 문제는 뭐다? 이 신의 천은 우리가 이런 걸 잘 봐야 됩니다. 사주 볼 때. 이런 것만 잘 보면 바로 도사 소리를 들 수 있어요. 신의 체는 이 체가 체를 천하는 거죠. 자, 체가 체를 천한다. 이거는 팔자에서 제일 안 좋은 거죠, 이 부분이. 이게 일어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 이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입니다. 이게 목숨이 온전하지 못하는 거죠. 이게 일어나면은 이 사람은 죽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언제 일어나는 것만 딱 찾으면 돼요. 사주에서 보면은 경진대운이 와요. 경진대운 이 사람이 경진대운이 오면은 뭐예요? 이 경금이 바로 신금이잖아요. 진토는 뭐예요? 해수죠. 이런 게 응기가 될 때 이 사람은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지금 이 적천수 내용에도. 그러니까 이 체를 항상 잡으러 가실 때 체를 항상 이렇게 연결하는 버릇을 드려야 되는데, 이 중에 보면은 천간에서도 이렇게 천이 있고 지지에서도 이렇게 천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팔자는 언제 죽겠다 이게 바로 나오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 맹사들이 그렇게 유명했던 이유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틀리질 않아요. 아주 정확합니다. 명확하고. 그래서 체가 체를 천하는 이런 구조를 잡아내면 그 사람의 생사의 문제를 내가 질 수가 있다. 자,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분은 이게 대운 흘러가는 게 을해 병자, 을해 병자 정축 이렇게 흘러가죠. 이 뭐 이런 대운들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을해 대운도 보면 이제 이 해수가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사회충이 되니까 좋지 않죠. 또 뭐 신해천도 음기가 되긴 되네. 뭐 이 운도 물론 좋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제 이 해수는 을해는 이게 초년이잖아요. 한 20대쯤 되니까 이 사이에 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바로 신해천이 된다. 이게는 좀 안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오면은 인해합도 하고 다음에 신해천도 하고 사회충도 하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겪으면은 이게 바로 체가 체를 천하는 그런 상황이 안 된다. 물론 이제 되기는 되지만 이게 세질 않다. 그런데 경진대원 같은 경우는 바로 와서 쳐버리죠.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해석할 때도 이런 거를 좀 잘 두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을에 그 다음에 병자 갑순 병자 그 다음에 병자대운이네. 자, 병자대운도 문제가 있죠. 첫 번째는 이 병화는 사화잖아요. 사화가 도망가 버렸잖아요. 포국이 깨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수가 오면 자사절 하니까 좋지 않다. 뭐 처가 죽고 난리가 났겠죠. 정축대운. 자, 정축대운도 보면 이제 여기서는 축이 여기로 들어가겠죠. 축으로 신금이 들어가서 사축합. 뭐 사가 커지거나 전혀 좋은 일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정화가 와도 뭐 큰 의미가 없고, 그래서 이런 대운 동안은 좋지가 않았다. 그런 이야기고. 자, 그 다음에 무인 기묘대운에 배부르고 등 따뜻했다. 그랬어요. 무인대운이 좋다. 자, 왜 무인대운이 좋다 할까요? 이 이제 우리가 간지배합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계수일주는 무토가 오는 걸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원래 무토는 이 간목을 또 굉장히 좋아해요. 이 계수는요. 그래서 계수가 간목이 있을 때는 이제 사실은 권력이 있다고 하잖아요. 계수 입장에서 간목은 칼로 봐요. 권력으로 보는데 여기서는 왜 못 쓰는가 하면 인신충으로 깨져버린 겁니다. 이게. 그래서 간목을 못 쓰고, 자, 무토는 무계합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무토는 고기하고 계수는 비천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무토가 좋은 게 오는데, 무토는 뭐다? 이 사화죠. 밑에 있는 사화가 올라와서 나랑 합해야 되는 거죠. 되게 이런 경우는 굉장히 좋다. 왜 그러냐면은 원국에서 이렇게 계사 자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자합을 하는 거는 완전한 합이 안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천간에 올라와서 이렇게 합을 하게 되면 완전한 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대운이 좋고, 자, 인이 오면은 이제 인신충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인사천도 하죠. 사실은 인사천 좋은 건 아니죠. 여기서. 그렇지만은 인이 와서 사화를 생해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뭐 죄를 천할 때는 좋지는 않는데, 그렇게 이게 이 인사천 해서 인신충하고 인사천을 해서 조금 나아졌다, 뭐 이런 정도는 되겠습니다. 그러나 100% 좋은 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기묘대운이죠. 기묘대운은 괜찮을 수가 있는 게, 자, 묘는 와서 사를 생하니까 사가 커지죠. 포국이 커진다. 그래서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진 때문에 죽었다. 경진 때문에 죽은 거는 이제 첫 번째 신해천이죠. 자, 두 번째는 이 연체가 뭘로 들어가요? 진으로 들어가죠. 진으로 들어가는데 유년에 죽었다 그랬잖아요. 경진대원 유년에. 이 연체가 진으로 들어간 다음에 진유압으로 고가 다쳐버리죠. 못 나와요. 폐고가 되니까 죽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임묘된다는 상황은 대부분 한번 들어가면 안 나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임묘는 항상 들락날락한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폐고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진에 들어갔는데 유금이 와서 진유압을 해버리면 이게 입구를 막아버리잖아요. 못 나와요. 이럴 때 죽거나 감옥에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사, 개해, 갑인, 임신 그렇습니다. 자,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갑인 일주가 초겨울인 해월에 태어났다. 추운 겨울에 목은 반드시 화를 용해야 하니 사화를 용신으로 한다. 사주에 왕성한 수가 넷이나 되는데 이를 제어할 토가 없으니 나쁜 것처럼 보이나 묘하게도 인해가 합의되면서 사화는 오히려 절처봉생을 얻은 셈이다. 이것이 바로 발전할 수 있는 흥발의 기운이라 하겠다. 그러나 초운에서 서방의 금운을 만나게 되어 체용이 모두 손상을 입어 고통스럽게 보냈다. 잘 살아보려고 동서남북으로 찾아다녔지만 좋은 인연을 만나지 못했다. 운이 남방으로 바뀌어 화토의 지지가 되니 용신을 도와서 일어났다. 인성을 버리고 재성을 용신으로 삼아서 재물이 수만금이나 바라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체에게 장가를 들어서 아들도 넷이나 두게 되었다. 이로 살펴보건대 인수가 용신일 때는 재를 만나는 것이 큰 재앙이 되지만 인성을 버리고 재성을 용신으로 삼을 경우 발복이 또한 엄청나다고 해야 하겠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재를 용신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이 사화를 재를 용신으로 삼았다. 자, 이제 그렇게 삼은 이유는 이게 이제 목이잖아요. 목인데 이 차가운 해월에 태어났다는 거죠. 이게 추운 겨울에 나무는 불을 좋아하죠. 그래서 이 사화를 용신으로 삼았는데 초년운이 보니까 이제 금수로 갔다는 거예요. 보면은 술, 유, 신 이렇게 금으로 갈 때 이럴 때는 좋지가 않고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금이 오게 되면 이 개수만 왕성해지고 불은 꺼지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좋지 않았고 이제 이 다음 운들이 좋았다는 거죠. 사오미 요 화운이 좋았다. 재물운이 와서 좋았다. 돈 많이 벌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우리식으로 풀어보면 그렇습니다. 이 팔자는 이제 지금 제가 책에 쓸 때는 이제 이 흉신하고 흉신의 개념으로 이제 풀었습니다.
어떻게 풀었냐면은 이 계수가 흉신이기 때문에 이 흉신을 제거하는 운이 좋고 이 흉신을 살려주는 운은 안 나쁘다. 그래서 이제 이 금이 올 때는 이 흉신이 왕해지니까 좋지 않고 이 오히려 이렇게 화토가 와서 흉신을 제거해주는 운이 좋았다. 이렇게 설명을 책에는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꼭 그렇게만 볼 게 아니고 유통 구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은 이런 걸 잘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유통 구조가 되려면은 뭐 팔자 내에 일단은 재가 왕하고 재가 잘 돼 있어야 돼요. 재가 왕하고 잘 돼야 된다. 그 말은 이제 생화 유통이 돼야 된다. 생화 유통. 이제 이게 뭐냐면 여러분 설명드리지만 식상에서 이게 재로 가고 재에서 관으로 가고 관에서 인성으로 가고 이런 흐름이 있고 이렇게 된 결과가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많은 게 재가 되든 관이 되든 인성이 되든 다 상관이 없어요. 하여튼 많기만 하면 되는데 이런 과정을 거친 어떤 그런 게 많아야 되지. 그래 이게 이제 재가 되는데 이 재가 큰 재가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친 큰 재가 있을 때 이제 이걸 유통구조로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강조하냐면 자 여기서는 중요한 게 이 금생수가 있죠. 신금이 임수를 생해요. 임수는 뭐예요? 인성이잖아. 인성. 여기서는 이 인성을 그냥 인성이 아니라 뭐라 큰 재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생화 유통이 되면은 이 큰 재로 인성을 볼 수 있다.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임수가 여기서는 임수, 계수, 이 수들이 전부 다 뭐다? 큰 재물이 된다. 이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크고 왕한 재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기는 시대 있는데 여기는 지금 허투가 돼 있죠. 이런 구조를 갖다 뭐라 한다? 허실 구조라 그럽니다. 허실 구조. 허실 구조가 되고 이 허실 구조를 계사자합해 갖고 이 사화란 놈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해충하고 계사자합해 갖고 이 사화가 가져가니까 얘가 뭐다? 얘가 내 물건을 사가는 고객이 된다. 자, 이런 걸 잘 찾아내야 사주를 잘 본다. 이런 것만 찾아내시면은 아주 간단하게 이 사람은 돈을 언제 벌겠다가 바로 답이 나오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이런 부분들이 핵심입니다. 강건호 선생이 팔고 다니는 이론의 핵심이 바로 이런 데 있어요. 이것만 잡으시면 이 사주 보는데 굉장히 편하고 잘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보시면 여기는 이제 이 뭐 술대운은 어리니까 빼놓고 자 신유대운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신유는 오면 뭐예요? 이게 이제 이걸 생을 하게 되잖아요. 유금이 오게 되면은 이 계해 인성을 왕성하게 해버린다는 겁니다. 허실 구조는 기본적으로 많아지면 안 좋아요. 이거를 무조건 바깥으로 내보내야 됩니다. 그게 유통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신유 금이 와서 해수를 생을 해버리니까 많은 게 더 많아진다. 그래서 좋지 않은 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면으로 이거는 연체잖아요. 연체인데 절을 하고 충을 하고 좋지는 않죠. 이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유합, 사신합을 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힘을 못 쓰죠. 사신합 금이 되든지 사유합 금이 되든지 이 사화는 뭐예요? 화가 왕성하면 화가 되고 이 음이 왕성해지면 음으로 변하잖아요. 그래서 얘들이 올 때는 이게 변해버린다. 이런 조건 때문에 이 사람은 이 금이 들어오는 분들은 좋지 않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오미 화운이 오면 어때요? 얘가 살아나죠. 얘가 살아나니까 이 운부터 발제를 하는 겁니다. 사화가 기운을 가져야 된다. 이게 이제 고객이 너무 약해도 안 돼요. 너무 약해도 안 되고 어느 정도 이게 지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오미 화대운이 들어오게 되면 이 고객이 기운을 받아서 힘이 왕성해지기 때문에 이 왕성한 인성들을 전부 어떻게 가져갈 수가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때 돈을 많이 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런 사주는 잘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또 보겠습니다. 신묘, 정묘, 무자부 그렇죠. 이 명은 상관폐인이고 월지 상관으로 신약하여 인성을 용신으로 하고 상관인 목을 관성인 목을 희신으로 한다. 소위 토금상관은 관성 보는 것을 꺼린다 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묘유충으로 관성이 인성을 돕지 못하고 좌우충으로 인해서 상관이 더욱 왕성해지니 지지의 금수가 왕해지고 목화는 충국을 당해 일주가 아주 허약해서 만권 독서를 하였지만 배설을 못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양반은 이제 공부는 많이 했는데 결국에 벼슬을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제 여기서는 신약한데 이 인성을 이제 쓴다는 거죠. 신약해서 인성을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목화를 써야 되는데 이게 이제 뭐 깨버렸다는 얘기 이렇게 깨고 좌우충을 당하고 그래서 인성을 쓸 수가 없으니까 공부는 많이 했지만 바라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게 적천수에서 말하는 임철조 선생님의 이제 해석이고, 자 이제 이걸 우리식으로 풀면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거는 연체가 됩니다. 자, 요것도 나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는 오화로 자수를 제압하고 그 다음에 이 정화로 신금을 제압하는 이런 구조가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토인데 상관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토금상관이 되는지 안 되는지. 토금상관 임배인이 토금상관 임배인이 되는 사람들은 다 고위공직자가 되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상관이 있죠. 상관이 있고 인성이 있고 그 토금상관이 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상관격이 안 되죠. 왜 안 되는가? 첫 번째, 이 토금상관은 죄를 보면 안 돼요. 명제를 보면 상관이 안 된다. 자, 여기 지금 자수가 있죠. 물론 뭐 자유파를 하니까 크게 강한 거는 아닌데 이렇게 토금상관에 명제가 나오면 상관결이 안 된다 이게 있고, 자, 두 번째는 이 묘유충이 있죠. 이거 요거를 이제 상관경관이라 그러잖아요. 상관경관. 이제 뭐 임철조 선생은 뭐 상관경관이 안 돼, 상관이 관을 보는 게 해당 안 된다 막 이렇게 얼거지를 이렇게 해놨었는데 그건 말이 안 되죠. 요거는 상관경관이기 때문에 상관결이 될 수가 없고 상관결에 폐격이 됩니다. 파격. 그래서 이 사람은 벼슬을 할 수가 없다
예?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가족 원격 자체가.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다 해결해야만이 배설을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운 흘러가는 것도 보면 여기는 주로 인성운으로 많이 갑니다. 인성운으로 간다. 근데 이제 상관결이 안 되더라도 이렇게 상관결에 비슷한 팔자들은 이제 상관이 왕해지는 운으로 갈 때가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요. 그러면은 이 화운이 들어오면 이제 사오미 이렇게 화운이 들어오면은 상관객들은 대개 운이 좋지를 않아요. 왜 그런가? 이게 상관을 극을 해버리잖아요. 상관을 극을 하는 것 자체가 좋지를 않다. 그리고 여기 이 정화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좋은 게 아니죠. 상관을 다 이렇게 극을 해버리니까. 요게 이제 병이 되는 거죠. 운 자체도 상관을 이렇게 괴를 시키는 인성운으로 흐르기 때문에 발복을 할 수 없는 명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운 중에 이 갑오대운이 있어요. 여기 임철초 선생 말대로 이 오화가 들어오면 어쨌든 인성을 용신으로 쓴다 했고, 그 다음에 간목을 재로 쓴다 했으니까 좋아야 되지 않아요? 왜? 이게 용신인데 용신운이 왔으니까 이때 발해야 되잖아요. 근데 발하지 못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건 이제 일반 명리로는 해석이 힘듭니다. 이런 거는. 물론 이게 상관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관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왕성해지는 운이 아니니까 물론 나쁘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원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나중에 이제 포국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이 포국방국이라는 게 있어요. 포국방국. 자, 이 포국방국이 원래 포국이 돼 있었는데 포국방국이 되면은 나쁜 거지만 주로 그렇게 많이 설명하는데, 포국이 안 된 팔자도 이 대운에 들어오는 게 포국방국이 되면 좋지가 않아요. 자, 지금 이제 이게 대운이 갑오대운이 오잖아요. 갑오대운이 오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포국을 잡을 때 같은 글자가 있으면 이렇게 포국을 잡잖아요. 예를 들어서 갑오, 무오다 그러면 이게 포국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여기는 화니까 화생토하죠. 이쪽은 뭐예요? 목이니까 목생화가 된단 말입니다. 이게 반대로 이렇게 생해. 근데 위에서 이렇게 극을 하잖아요. 목극토가 일어난다. 이런 관계가 됐을 때 이걸 포국방국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제 이 무오일주의 갑오는 포국방국에 해당되는 글자들이에요. 이런 게 들어오면은 이제 포국의 방국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뭐 우리가 이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해당 육친이 잘못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오화가 모친이다. 그러면은 모친이 돌아가실 수가 있고, 또 이제 무오가 예를 들어서 모친이 될 수도 있고 형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뭐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문제가 생긴다. 자, 이런 것도 같이 봐주시면 가주를 해석할 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계사대운이 나옵니다. 계사대운. 또 하나 이제 봐야 될 게 이제 우리가 도상이라고 하죠. 도상. 상이 뒤집어졌다. 이렇게 거꾸로 됐다는 거죠. 이 계사는 이제 무자가 뒤집어진 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화가 와서 여기에 무슨 작용을 한다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서 이제 무자가 나라는 건데 내가 이렇게 뒤집어져서 왔잖아요. 자수가 계수로 올라오고 무토가 사화로 이렇게 뒤집어졌다. 이제 이렇게 도상이 됐을 때는 이것도 굉장히 나쁩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로 얼른 해석이 안 되는데 하여튼 굉장히 나빠 운이.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봐야 돼요. 이렇게 도상이 되면은 첫째 본인이 굉장히 해롭습니다. 이게 본인한테 해가 많이 온다. 이제 그런 거를 잘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도상되는 그림들을 좀 많이 찾아 놓으셔야 돼요. 여기 이제 무자는 계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무신. 자, 무신은 이게 이제 경술. 이제 요게 도상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무인. 원래 무인은 이게 이제 갑술이 되겠죠. 이런 상들을 그냥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월주에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직업이 바뀝니다. 자기 직장이 바뀌고 자기 하는 일이 바뀌고 뭐 이제 그런 일이 생긴다. 이렇게 이 도상에 대한 것도 많이 이렇게 보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많이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이 무오와 정사 이런 것들이 도상이다. 그리고 이제 음기를 볼 때 이런 글자가 오면 바로 이제 이거 자체가 움직였다 이렇게도 보셔도 됩니다. 자, 볼게요. 신미, 신축, 무진, 임술 그렇습니다. 자, 이 명조에 지지의 사고인 진술충미가 다 있어 좋은 명인 아니다. 좋은 것은 축토 중에 신금 원신이 수출되어 일주의 길을 설하는 것으로 신금을 용신으로 삼는다. 다시 묘하게 목하는 지장간에 숨어 있어 나타나지 않아 순수하고 깨끗하다. 유금대운에 신금이 지지의 뿌리를 얻어서 향방에 합격했지만 다시 운이 남방으로 흘러가니 목화가 함께 왕성해져서 용신인 신금이 손상을 받게 되니 벼슬에는 나가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설명이 이 토가 많죠. 토가 많아서 왕성하니까 이 기운을 신금 상관으로 설을 하는 이제 그런 구조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유금운에는 이 신금이 왕성해지니까 이제 향방에 합격을 했답니다. 향방에 합격했는데 이 다음 대운들이 전부 다 뭐 이제 정유, 병신, 을미, 갑오 이렇게 이제 목화운으로 가다 보니까 바라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걸 이제 우리식으로 보면 무진일주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옆에서 술이 충해주면 굉장히 좋아하진 않죠. 이게 왜? 요거는 이제 우리가 말하면은 물탱크잖아요. 물탱크인데 술이 와서 충을 하면 이게 뭐예요? 터져버리죠. 진술충으로 터져버리는 거를 제일 두려워합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볼 때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미술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걸 포국을 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양토, 양이잖아요. 양이 이제 음으로 되어 있는 걸 이렇게 포국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 포국이 완전한가, 그 다음에 이제 토금상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토가 식신상관을 받고 인성고잖아요. 이게 인성고니까 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안 된다. 왜 안 된다? 임수, 재를 받잖아요. 토금상관은 재를 보면 상관객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토들이 물론 많이 나와 있지만, 그러면은 얘들은 어떤 식으로 행위를 할 것인가. 자, 이 조토, 미술이 축진을 잡으러 갈 것인지, 아니면 축진이 미술을 잡으러 갈 것인지, 이거를 이제 구별해 낼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구별해요, 이걸? 음과 양이. 왜냐면 이거는 체의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 보면이 체는 연체가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저기 경금이라 그러면 식신이니까 체가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신금이라 상관이기 때문에 더구나 오래 있으니까 체로 보기는 좀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어차피 여기는 음과 양이 이제 서로 싸워서 세력이, 어떤 세력이 음이나 양이 뭐 잡으러 가야 된다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이제 이럴 때 이렇게 세력이 비슷할 때는 천간을 잘 보셔야 돼요. 천간이. 자, 뭔 이야기냐면은 이 신미를 가만 보시면 이 신금은 이 축에서 올라간 거잖아요. 근데 이 미 중에 있는 을목을 제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신금이. 그러니까 여기서의 관계는 축이 미를 잡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쪽을 보시면 여기가 지금 진술충이 돼 있죠. 그러면은 이 중에 정화가 나와 있어요. 근데 요 위에 임수가 있죠. 그럼 이렇게 정임합을 합니다. 자, 요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술토는 임수한테 잡혀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구별을 할 때 이 조토를 이 진축, 습토가 잡으러 간다. 진술충, 축미충 해서 이 미토와 술토를 제압하는 구조다. 이런 식으로 잡아 나가야 됩니다. 이 행위하는 방식을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세력이 비슷할 때는 요걸 봐야 된다. 천간에 어떻게 구조가 돼 있나. 그렇게 해서 잡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금이 들어왔을 때 뭐예요? 유금은 이 세력이잖아요. 습토의 세력이기 때문에 이걸 잡을 수 있는 거죠, 충분히. 그래서 유금이 들어오면 충미충, 진유합에서 진술충 하니까 요때 시험에 합격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대운이 보시면 이제 병신 대운이죠. 병신. 병신 대운이 되면 뭐 이게 병임충도 있고 병신합도 있죠. 뭐 병신합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 양이 오히려 이제 음을 극을 해버리는 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신이 들어오면 물론 축도 움직이지만 이게 신진공합하니까 물로 변해버리죠. 그러니까 이걸 제압하기가 힘들고, 그 다음 대운부터서는 이제 을미 이렇게 가잖아요. 을미 가보. 을미가 오게 되면 뭐예요? 을신충, 충미충 이렇게 해버리죠. 반국이 된다는 겁니다. 가보가 와도 마찬가지죠. 가보가 오게 되면 이 오화가 뭐예요? 술이잖아요. 술미. 그러니까는 이 양토가 오히려 습토를 제압해버리는 이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반국이 된다. 그래서 운이 좋지는 않다. 이렇게 해석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